재미와 흥미를 더한 정년 1위 뷰 시작하겠습니다. 단위화 만에 시청률 8%를 넘어서며 화제성 1위를 거머쥐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입니다. 국극의 최고 전성기로 꼽히기도 하는 때이죠. 정년이는 드라마 방영 전부터 많은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바로 정년 2역을 맡은 김태리 배우가 3년 동안 소리에 매진했다고 해 많은 기대를 불러오기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역시 김태리 배우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죠. 이외에도 약간 생소할 수는 있지만 소리, 춤, 연기 등 볼거리가 정말 다양해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입니다. 천부적인 소리에 재능을 가진 정년이 드디어 국극매국단에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을 첫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과연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가 어떻게 방자를 자신 것으로 소화할지 몹시 기대가 됩니다. 뭐 아니면 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배역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망신당하며 매장되던가 자신만의 방자를 완벽하게 소화해 모두에게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죠. 사실 후자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국극 무대에 처음 서보는 정년이에게 노래는 자신 있지만 연기와 안무는 너무나 생소한 분야이죠. 게다가 국극매국단 내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허영서와 함께 무대를 꾸며야 하는데요. 이몽룡과 방자 역으로 누가 봐도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이 무대에서 정년이가 방자 역을 완벽히 소화해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낸다면 그는 날개를 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국극매국단 내에서 입지부터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정년이 실력이라면 당연 조건부 없는 합격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하지만 김소복이 그를 보결로 합격시킨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년이를 위해서이죠. 사실 다른 연구생들 입장에서 정년이는 누가 봐도 특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실력은 둘째치고 국극단 황태자로 불리는 문옥경이 직접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정년이를 위해서라도 그 꼬리표를 떼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이죠. 김소복은 물론 정년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연구생 첫 수업에서 허영서와 정년이를 나란히 세워 노래를 부르게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년이 노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이들이 모두 인정하는 허영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할 것 없이 시기 질투 없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운데요. 이곳 국극매국단 또한 같은 상황이죠. 이곳에 있는 연구생 대부분은 집안이 빵빵한 편인데요. 하지만 그들에 비해 목포에서 생선이나 팔다 온 정년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정년이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이런 치졸한 방법까지 사용하는데요. 바로 연구생 수업복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죠. 연구생 수업 시간에는 갖춰진 옷을 입지 않으면 수업을 들을 수 없는데요. 자신 물건을 제대로 챙기는 것 또한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이죠. 결국 정년은 초록이의 계략에 의해 수업도 듣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데요. 뭐 하나 정년이에게는 쉬운 게 없습니다. 정년이 캐릭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것인데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 없지만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성격이죠.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자세야말로 정년이가 성공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쩌면 이후 자신을 괴롭히는 초록 멤버들을 자신 편으로 만드는 것 또한 이러한 성격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극매국단에서 유일하게 정년 2편이 한 사람 있죠. 바로 홍주란인데요. 그는 자신의 소심한 성격과 너무나 정반대 성격을 가진 정년이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르죠. 게다가 오디션장에서 소리를 하는 정년이를 보며 한눈에 반할 정도로 그의 실력까지 인정하는 친구인데요. 그는 자신은 여자 역할로 정년이는 남역으로 한 무대에 서자며 정년이를 보며 자신의 꿈까지 키워나갑니다.
사실 허영서가 정연이에게 방자역을 맡긴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망신을 줘서 그를 매장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만해 보이는 정연이의 콧대를 눌러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죠. 정연이는 자신을 골탕 먹이는 초록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정연이를 골탕 먹이기 위해 제안을 한 것에 불과했죠. 하지만 정연이의 성격상 그냥 물러설 수 없는데요. 결국 무리한 제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초록이의 제안을 받게 되죠. 제안은 바로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도행으로부터 정기 오디션 대본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사시킨다면 자신이 사과하고 정연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과연 정연이는 그 대본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정연은 도행에게 자신도 대본을 받아볼 수 있게 해줄 것을 제안하죠. 하지만 도행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황당한 소리인데요. 원래 규정대로라면 신입 연수생은 그 대본을 받는 것이 불가한 것이죠.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는 정연이는 오디션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결국 도행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바로 연수생 자선 공연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정기 오디션 대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 그는 자선 공연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공연은 허영선이 주도하는 공연이죠. 배역 또한 허영성이 배정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무대 경험이 전혀 없는 정연이에게 그가 방자역이라는 엄청난 역을 배정한 것입니다. 참여한 연구생들은 말도 안 된다며 항의했지만 사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이 안에서 허영선에 보이지 않는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연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계략에 무참히 당하며 위기를 맞게 되죠. 허영선 또한 대놓고 정연이 실력을 폄훼하며 그를 무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나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큰 역할 준다고 덥석 문너가 멍청한 것이라며 너의 선택만 남았다고 압박을 하는데요. 정연이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경고하죠. 첫 번째는 주제 파악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대에서 엄청난 관객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퇴장하는 결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허영선은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이 이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정연이는 문옥경의 부름을 받아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인 남역을 잘할 수 있는 그만의 비결을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연구생 자선 공연 따위는 필요 없고 정기 공연 오디션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미 실력을 자신이 테스터했기에 더 이상의 실력 검증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 지름길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라는 솔깃한 제안을 하죠. 과연 정연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 문옥경은 왜 정연이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일까요? 사실 문옥경은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요. 그리고 이에 안성맞춤이다 싶은 사람이 정연이었던 것이죠. 강소복말대로 그는 한 번도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요. 그런 그가 정연이를 직접 레슨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후계자로서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죠. 이 말인즉슨 현재의 허영서보다 정연이에게서 그 가능성이 더 보였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는 문옥경은 정연이를 키워 후계자로 만들고 자신은 새로운 업에 도전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영화 산업이죠. 그렇다면 정연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하지만 정연이는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석을 밟고자 할 것으로 보이죠. 현재 자신에게 닥쳐있는 방자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할 것 같은데요. 어쩌면 문옥경은 이런 정연이의 자세 또한 마음에 들어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레슨 때 보여주었듯이 그에게 남역을 소화할 수 있는 꿀팁을 전수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일 자선 공연이 시작되고 허영선은 정연이 만신창이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텐데요.
정년은 이런 대형 공연 자체가 처음이라 긴장을 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여기는 목포시장이다라고 자기 암시를 통해 바로 무대에 적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방자에 완벽하게 빙의해 관객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하며 오히려 주객이전도 되는 그런 무대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